안녕하세요. 온토기어 김종민입니다. 정정방송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씀. 니로 EV 전기체 모터 스펙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미디어에서 기존에 스펙이 같으니까, 그리고 아직 자세한 정보가 기아에서 아마 나가질 않은 모양입니다. 테스트 모델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세 스펙을 아마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아마 엎어놓지 않았나. 근데 그걸 제가 변한 게 없구나,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 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형 니로 EV의 모터가 완벽하게 다른 모터입니다. 출력만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수라든지 뭐 감속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 상세 스펙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수치를 하나 간과를 했어요. 최대 토크가 255Nm입니다. 얼핏 보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기사에서 처음 접했을 때 오타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게 맞구나,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가볍게 넘긴 것 같은데, 기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자료를 보니까 255Nm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니로 EV에 들어갔던 모터는 395Nm입니다. 140Nm면요 1리터 터보 엔진에 해당하는 그 출력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 특징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출력이 3,800rpm에서 8,000rpm까지 발휘가 됐고요. 시속 167km까지를 냈는데 감속비가 8.206대 1이거든요. 타이어는 2로5 17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경이 668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모터 회전수가 1871 내서 최고 회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1,000rpm까지 회전수를 높일 수 있는 모터다. 그리고 8,000에서 정출력이 끝나긴 하지만 8,000에서 11,000까지의 출력 하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토크는 3,600rpm까지 이렇게 토크를 증대시키는 건 가속감을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거를 255Nm로 140Nm로 낮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 가속감이 늘어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속비를 바꿔야 됩니다. 감속비를 어느 정도 바꿔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12대 1 가까운 감속비를 써야 됩니다. 11.8, 11.9 이 정도는 써야 이 토크 증대로 인해서 이 정도 떨어지는 토크에서도 가속감, 제로백 이런 걸 통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속비가 당연히 높아지니까 모터가 더 빠른 회전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 세팅은 동일합니다. 2로 5, 17이니까 668 외경에 한 11.9 정도라고 잡고 11.8, 11.9 그리고 최고속이 니로 EV 1세대와 동일하게 한 167 165, 이 정도 동일하게 낸다고 보게 되면 모터 회전수를 적어도 15,500 정도로 높여야 돼요. 고회전 특징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5Nm면은요, 정출력 범위가 6,000rpm 정도에서부터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에서 한 15,000까지는 정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가속 성능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이 같다 그래서 전혀 똑같은 그런 전혀 뭐 개발도 안 하고 기아에서 야, 한 번 또 우려먹자 이렇게 차를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이거 미안한데 제조사에 제가 먼저 영상에는 야 이거 뭐 조금이라도 모터 좀 바꾸고 뭐 출력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성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전혀 뭐 새로운 설계예요. 그러니까 고효율 모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모터의 토크를 낮추는 대신에 감속비를 통해서 토크 증대를 시키고 회전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세팅. 완벽하게 출력만 같지 모터는 전혀 새 차다에 맞는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85에서 401 거의 16km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6km를 느리고 거기에다 V12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12도 집어넣고 주행거리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차체도 커졌는데, 차체가 이렇게 커지면은요 공기저항 이런 것들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공차 중량은 약간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1755에서 뭐 1705, 1710 한 4, 50kg을 좀 줄여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차가 전반적으로 커졌어요. 차가 전반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저항에서 오는 고속에서의 전비가 저하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가 401km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게 배터리가 0.5kWh밖에 안 늘었는데 이게 BMS로 이렇게 조정을 잘했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터 특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토크 수치가 255Nm로 좀 많이 낮은데 이걸 어떻게 증대해서 가속감 그리고 최고속 이런 영역의 효율까지 아마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실체가 나오게 되면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세한 스펙이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토크 수치 병원화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을 하면 아마 이렇게 완전히 기존의 니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터 특징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 제조사들이 거저먹기로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내는 시대가 이제 지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EV 시대에서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국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독일 기업도 일단은 기존의 파워트레인을 먼저 한번 집어넣고 뭐 이게 연식 변경이라든지 길게는 뭐 페이스리프트까지 우려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는 뭐 이렇게 좀 우려먹는 식의 뭐 개발비를 좀 녹이는 뭐 이런 방식을 썼는데 전기차는 이제 모빌리티의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혁신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정신을 지금 국내 제조사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150kW, 204 PS, 요거는 동일하지만 이 모터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니로하고는 전혀 다른 주행감과 전혀 다른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통해서 새 차다운 그런 감각적인 파워트레인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배터리는 그로스가 68kWh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4.8, 요게 넷 정보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니로는 67.5가 그로스였고 64가 넷이었습니다. 코나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넷으로 표기를 한 거죠. 기아에서, 현대에서도. 뭐 넷으로 표기하냐 그로스로 표기하냐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넷으로 표현을 해도 이게 가용 용량이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진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덜 주는 게 문제지. 더 들어있는데 조금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소비자들을 속이는 건 아니죠. 뭐 잘못된 정보긴 한데 소비자들이 손해나게 속이는 건 아니니까 크게 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에서 그로스 넷은 그 소비자들이 딱히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로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물리적으로 그 배터리를 얼마나 탑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배터리에서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로스 표현하든 뭐 넷으로 표현하든 어차피 가용 용량이든 총 용량이든 주행거리 정확하게 나오고 그 주행거리만 속이지 않으면은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일단 그 총 용량 물리적인 배터리 셀을 표기하는 거니까 그로스가 맞는 표기예요. 근데 이제 제조사마다 좀 덜 들어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더 많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다른 제조사보다 앞서 있다. 혹은 기술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막 배터리를 때려 넣는데 그래서 마진도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가용 용량이 좁아가지고 또 전비가 낮아서 얼마 못 가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넷을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총용량 그로스가 중요하니까 68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니로하고 코나 EV 요 두 모델은 넷을 표기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아마 신형도 넷으로 64.8 그래서 용량도 독특하죠.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3.2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4.7% 정도 되는 거죠. 마진은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16km를 더 갈 수 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0.8kWh가 늘어났다. 배터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은 85kW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100kW 이왕 그 스펙을 딱 만들어서 더 빠른 충전으로 해서 10에서 80%까지 대략적으로 한 35분 정도 딱 끊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 살짝 좀 아쉬워요. 기아에서 명시하는 거는 45분이다. 그 10에서 80%까지가. 그래서 요거를 외부에서 측정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85kW 최대 지원을 하는데 100kW, 150kW의 물려도 85kW까지밖에 전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80kW로 받아들인 걸로 나와요. 요건 아마 측정 환경에서 오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80kW 최대 전력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내에서 평균이 70kW로 잡혔다. 굉장히 그래프가 안정적인 겁니다. 평균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도 저하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4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했다. 그러니까 열 관리도 잘 되고 충전 시 속도 저하도 거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BMS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고성능 모델까지도 제어할 수 있고 EV6 GT 독일 시승기를 통해서
최고 263, 그리고 회생제동이 370kW 막 들어오고 400A 넘는 그런 전류를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온도가 막 33, 34, 35, 높아야 36, 37. 그 이상 올라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출력 그리고 또 많은 전력을 받아들이고 전압 강화, 손실이 많아지는 그런 환경 내에서도 안정적인 발열 제어가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 모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중 모델들은 충전에 있어서 스트레스 그리고 또 그런 사용성 저하로 인한 그런 불편들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는 그런 안정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렇게 배터리 관리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플랫폼화된 전기차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그래서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니로가 풀체인지 되면서 기존 모델 대비 조금씩 커졌죠. 전장이 4420, 요게 45mm 길어진 거고요. 전폭이 1825, 요것도 20mm, 전고는 1570,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2720, 요것도 20mm 확장이 된 겁니다. 조금씩 커졌고, 코나와의 격차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1705, 1710, 그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1755인데 살짝 좀 가벼워졌는데, 차체가 폭이 커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그래서 전면부의 단면적은 조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공기 저항이 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비에 조금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터 효율로 잡아내서 오히려 주행거리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어스 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에어 트림이 있습니다. 어스가 상위 모델이고 3.5 개별 소비세에 적용하면 5,133만 원. 에어는 3.5 개별 소비세 적용으로 4,852만 원. 3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320만 원의 스타일, 하이테크,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 옵션, 대략 25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차이가 나고 여기에다가 가죽 시트에 몇 가지 어스에만 적용되는 옵션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350, 360 정도 차이를 내는데 이제 상위 모델로 가면 조금 할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격 차이를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V2L이 이게 어스 상위 모델에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하위 모델에서는 하이테크 옵션을 사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테일게이트, 자동 트렁크죠. 트렁크도 요거랑 같이 묶여져 있어서 이게 가성비가 좋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아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키지 장사를 좀 잘하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옵션을 보면은 스노우 화이트 펄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 이것도 빠져 있어요. 여기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징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보조, 차선 이탈 방지, 전명 추돌 방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차선도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몇 가지 기능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빼놨는데 뭐 기본적인 그런 안전 사양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빼놓은 것 같은데 원래 기아가 이거 잘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90만 원, 하만 카돈 시스템 60만 원, HUD 팩 60만 원 이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하면은 뭐 가격대가 지금 명시된 가격대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죠. 기본 가격 대비 에어트림은 53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고 어스는 한 123만 원, 125만 원 이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터리를 비롯해서 가격 인상폭이 좀 큰데 관련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좀 많이 안 하려고 애는 썼는데 이 옵션하고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올렸는지 체감적으로 지금 이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도 조금 조정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보다도 그 명시된 가격 인상폭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 셈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가격 다 오르고 있으니까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도기에 저렴하게 한 3천 중반에서 3천 후반 정도의 출고를 해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도시에서 이용하기에 사이즈도 작고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은 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뭐 스타일 또 이런 컴팩트 SUV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내도 뭐 옵션이라든지 또 고급스러운 기존 모델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타고 다닌다 그러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모델이 되고요. 이걸 풀옵션 다 얹어서 하게 되면 이제 4천 초반이 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오닉 5 스탠다드, EV6 스탠다드. 근데 이게 차 출고가 또 너무 정체가 돼 있어서 니로도 아마 출고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아반떼 사러 갔다가 뭐 그랜저 사가지고 나온다. 뭐 이게 프라다 보면 이게 거의 겹치거나 아니면 좀 더 막 오버를 하거나 깡통 모델 대비 상위 모델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으로 타시기는 상당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뭐 히팅 예열 뭐 이런 기능들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또 프렁크도 앞에 조그맣지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도기에 많은 지출하지 않고서 한 3, 4년, 길게는 4, 5년 시장을 좀 관망하는 정도로 적당한 품질의 전기차를 이용한다. 뭐 그런 의미로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가 취향에 맞고 환경에 맞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볼트 EUV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이 대체적으로 볼트 EUV가 한 4,500만 원 정도 하죠. 한 350만 원에서 높게는 한 600,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작은 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전장이 10cm 정도 그러니까 약간 더 실내 공간이라든지 차 사이즈가 크고요. 출력은 비슷하고 주행거리도 뭐 다 비슷한데 문제는 볼트 EUV는 한 번 더 1세대에 사용했던 전기 모터 LG에서 공급하는 그 파워트레인을 한 번 더 우려먹는 거고 니로 EV는 전혀 새롭게 3세대 모터 스펙으로 대중 모델에 맞게 출력은 낮지만 이 최대 토크라든지 감속비, 그 다음에 회전수 이런 것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고효율 방식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V2L 이거는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에서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에 고전화 고용량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비상시에 전원을 빼서 쓰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히트펌프 볼트 EV나 EUV는 히트펌프가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이 니로 EV에는 히트펌프 들어가 있고 또 배터리 예열 충전 시 더 효과적으로 충전 속도를 확보해주는 그 예열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서 뭐 배터리를 사용할 때 최적의 온도로 맞춰주는 뭐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도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공간 사력성도 좋고요. 실내 공간도 넓고 그러면은 한 가격 차이 300 몇십만 원에서 한 600 몇십만 원의 차이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회라든지 208 EV보다는 확실히 가격 대비 가치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브랜드가 좋아서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은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상품성만 놓고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환경에 맞아야 돼요. 이런 차들은 이제 도심에서 좀 더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고 비세그먼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리고 작은 차를 통해서 취향에 맞는 이런 분들에게는 한 3천 중반에서 3천 후반 정도 그 상황에서 가격을 맞춰서 아마 출고를 하시게 되면은 한 3, 4년 정도, 뭐 길게는 4, 5년 정도 좋은 이동수단으로서 활용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나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드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뭐 경험도 해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든 실내 구성에 대한 취향도 판단을 해보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니로 EV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터 뭐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국산차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심으로 진짜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성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